의사들이 전하는 자상하고 친절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또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신경과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신경과 이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운동 증상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신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다양한 비운동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변 장애고요. 두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두 개가 또 연관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유능하신 두 분의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연구면 연구, 진료면 진료, 외모면 외모.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오늘도 믿고 보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운동 증상의 두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뒷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소변 장애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소변장애란 말 그대로 이제 소변을 잘 못 보는 거죠. 이제 잘 안 나오는 거고,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에서 한 30%에서 50%, 네. 거의 절반 가까이 환자분들에서 제법 많은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변 장애는 어떻게 해서 생기나요? 타입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략근이 잘 안 열려서 잘 못 나오는 어떤 막힌형, 폐색형 타입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관략근보다 이 방광 근육이 충분히 평소에 늘어나고 소변을 볼 때만 확 수축을 해서 소변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예민해서 네. 좀만 탁 건드려도 그냥 확 수축을 해서 언제든 그냥 소변이 갑자기 마려운 거죠. 예, 요실금 같이 그냥 절방용. 지금 막 쏟아질 것 같아서 화장실을 가는 이런 과민성 타입.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파킨슨병에서는 요 과민성 타입이 아무래도 한 3분의 2 이상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거는 뇌 안에 기저핵, 말이 어렵죠. 아무튼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네.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요 기저핵이 기본적으로 방광의 어떤 과민성을 좀 눌러주는 역할을 평소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 기능이 손상되다 보니까 방광의 예민성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절박뇨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그 외에 이제 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알아서 조절하는 겁니다. 방광을 내 맘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이런 게 지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자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소변을 놓을 생각이 없을 때는 충분히 그저 이완만 하고 늘어나기만 하고 소변을 볼 때만 수축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이제 그런 게 올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기저핵이라는 건요, 파킨슨병 운동 증상하고 또 관련이 있는 구조물입니다. 뇌 심부의 깊숙한 곳에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신경 덩어리죠, 기저핵이라는 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감정 조절도 하고 실제로 운동을 조절하는 게 가장 주가 되지만은 학습 능력이나 습관, 감정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같이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소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광고에도 보면 전립선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전립선 비대와 파킨슨병적인 소변 장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른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일단 엄밀히 말하면 병 자체의 연관은 없죠. 없어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략근이 있는 그 방광이 나가는 부분에 방광 그 부분을 싸면서 위치하고 있는 밤톨만한 어떤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세가 들면 커져요. 문제는 뭐냐면 요도가 이렇게 가고 고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데 얘가 커지니까 요 요관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폐색형이죠. 그러니까 소변줄이 좁아지는 거예요. 맞네. 소변줄기가 시원하지가 않고 잘 안 나오고 잔뇨감이 남고. 근데 이게 워낙 많거든요. 연세 드신 분에게. 그러니까 파킨슨병이 있는 분에게 전립선 비대가 당연히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파킨슨도 배뇨장애가 있고 이 전립선 비대도 워낙 유병률이 높고 하니까 이제 비슷하게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깊숙하게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근데 남자에 있어서는 두 질환이 같이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10%에서 30% 정도 파킨슨 환자는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하고 비슷한 폐쇄성 소변 장애가 있으신 거잖아요. 전립선 비대증도 실제로는 전립선의 퇴행성 질환이라서 저희가 60세면 60%, 80세면 80% 전립선 비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근데 두 개의 어떤 인과관계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파킨슨 병에 의한 소변 장애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방광 자체가 너무 예민한 그쵸?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방광은 사실 이제 거대한 근육 덩어리입니다. 네, 근육 덩어리가 이렇게 얇아질 정도로 마치 풍선처럼 얇아지게 늘어났다가 확 수축하면서 내뿜는 기능을 하는데 부교감 신경, 자율신경은 이제 크게 교감과 부교감 신경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이제 작용을 해서 수축을 시키거든요. 부교감 신경을 좀 차단하는 그런 계열의 먹는 약을 통해서 우리가 증상을 좀 완화하면서 이제 가는 편입니다.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나 이런 데서 쓰는 약이 파킨슨 환자분에서 잘 들어서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약을 처방해서 드시다 보면은 자율신경계 장애 생기고 부작용이 사실 많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감 신경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의 기전이 기본적으로 아세틸콜린을 억제하는 약인데 문제는 방광의 아세틸콜린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뇌의 아세틸콜린을 억제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던 이런 치매와 같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인지가 저하되고 환시를 보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을 쓰는데 굉장히 고령이거나 약간의 그런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치매도 이렇게 또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또는 앉아있다가 오래 앉았다가 팍 일어날 때 아찔하거나 아득한 느낌이 드는 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 같은 거고요. 되게 어지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빙빙 도는 거랑은 약간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찔하고 아득했을 때 보통 금방 좋아지지만 그렇지가 않고 확 실제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혼절까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50%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데 어쨌든 뭐 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넘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쭈그려서 앉아서 뭘 하다가 갑자기 딱 일어났대 아찔하고 그 아득한 느낌 많이 받거든요. 아마 여성분들 이런 경우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기립성 저혈압과 파킨슨병적인 기립성 저혈압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뭐 원인 자체가 일반적인 기립성 저혈압하고 파킨슨 기립성 저혈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원인이 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판별합니까? 저희가 기립성 저혈압은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기립성 저혈압을 불러오는데 1시간 이상 누워서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혈압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즉시 일어나게 한 다음에 1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혈압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의 낙폭이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됐을 때 저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고 이거랑 동반돼서 심박이 같이 증가됐을 때 저희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 뇌과에서는 20에 10 이런데 최근에 바뀌어 있는 신경과 책에서는 30에 15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네. 이게 우리가 앉아있다 일어나면은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피가 확 따라 올라가서 이게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머리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자율신경이 약하니까 이게 피가 잘 심장으로 안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치료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환경에서 잘 발생하지를 알면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도 좀 궁금해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 덥고 저 찜질방이요. 답답하고, 답답하고. 사람이 좀 많고. 지하철. 지하철 맞아요. 네, 되게 맞아요. 많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로 많이 생기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환경적인 거 말고 소변 대변을 볼 때 막 힘을 주게 되는데 그럼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다리에서 피가 올라가는 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발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나이 들면 동맥경화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혈압을 정상으로 맞춰놓으면 뇌로 올라가는 이 앞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동맥경화가 있는데 혈압을 너무 정상으로 맞추는 경우에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파킨슨 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면 모두 기립성 저혈압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실제로는 어지러운 이유는 기립성 저혈압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예. 많아. 근데 뭐 저희가 힘든 거는 환자분들이 힘든 거에 비하면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일인데 환자분들은 그게 일상이 되니까 환자분들이 사실은 더 힘드시죠. 그래서 실제로 파킨슨하고 관련되는 어지럼증의 원인은 환자들의 자세 불균형 때문에도 생기고 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도 생기고 실제 손의 실조가 생기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의 환자들에서 그 외에도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전정기관 이상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가 있고 양성 발작성 현운이라고 이석증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가 있고 실제로 손해나 이런 데 뇌경색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약물 부작용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가 있죠. 환자분들이 불편한 거는 항상 신경과 담당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꼬치꼬치 상의를 하시라는 네, 거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치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치료법도 설명해 주시죠. 아까 이제 치료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까 기전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네. 피가 이제 안 돌아와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피를 좀 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이렇게 짜주는 알파 효연제라는 약물들이 있는데 그 미도드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분이고요. 그런 약을 썼을 때 피가 잘 짜지니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환자들이 지금 보면은 몸에 피가 좀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부족해서 이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몸에 물기를 많이 이제 잡아주는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계통들의 약물들을 쓸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혈압 자체를 좀 올리는 그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인 드록시도파라는 약이 있는데 그런 약도 이제 국내에서 지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약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물 치료는 사실은 고나트륨 혈증이나 아니면 혈압을 너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치료를 덜컥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물을 좀 충분히 왜냐하면 탈수가 되지 않도록 드시고 소금기를 적절하게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고기요? 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고혈압 문제 때문에 소금기를 너무 안 드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간간하게 드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 이외에도 수액 공급이나 그런 방법들을 병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방법도 설명해 주시죠. 기립성 저혈압의 예방법은 내용이 많아서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관리. 네 번째는 음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또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숙 교수님. 일단은 혈압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자꾸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시는 분들은 혈압을 조금 높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상 혈압을 보통 이제 130 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지 말고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을 140에서 150 정도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이런 분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면 관리는 이제 수면 자체의 관리가 아니라 잘 때 조금 머리를 높이고 주무신다든지 다리를 좀 먼저 털거나 움직이고 이럴 때 좀 천천히 움직여라. 천천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 관리는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되면 다리에 피를 짜주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으시거나 자꾸 넘어지면은 넘어지지 않게 머리에 보호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소대변 볼 때 이제 너무 힘을 줘서 또 역시 혈압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나 변비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 관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분을 좀 간간하게 염분을 많이 드시고 탈수가 안 돼도 물 충분하게 드시는데 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밤에 소변 보러 너무 자주 가시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면 2시 이전까지 많이 드셔라. 또 뭐 조금 더 불편하다면 4시 전까지만 물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좀 적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제 환자 중에서 한 분은 식후에 식사하시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실신을 자주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포만한 상태에서 실신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식전에 물을 2컵 마시고 식사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유지하시면은 한 5-6시간 동안 혈압이 또 일정하게 식후에도 유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하는 파킨슨병 이야기. 오늘 저희가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비운동 증상 중에서 소변 장애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한희경 씨 소감이 어떠셨어요? 뭐 소변 장애 그리고 뭐 이렇게 한 번씩 어지럼증 느끼는 거는 일반인들도 많이 느끼잖아요. 꼭 파킨슨 병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는데 파킨슨 병까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게 겹친다면 얼마나 힘드실까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단독 증상만으로도 실제로 치료가 힘든 병인데 환자들이 이런 합병증에 오고 실제로 이런 합병증에 대한 표적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자율신경계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설명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뭐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아무튼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로 운동 증상, 뭐 걷는 게 부자연스럽고 떠는 거 외에 이런 다양한 비운동 증상이 있고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배뇨 장애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 의식 소실 이런 게 있는 걸 꼭 알고 본인이 그런 증상인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상혈압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환자분들이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거를 굉장히 이제 하면서 혈압이 본인 혈압이 뭐 100에 60이 돼도 약을 계속 먹고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정상혈압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병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고 조절해야 되는 목표를 잘 현실적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환자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스포츠죠. 고스톱을 칠 때도 우리가 쓰리골을 갈지 말지 결정할 때 패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패를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믿고 또 치료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하신다면 빨리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 학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낫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환자분과 함께 환자분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환자분과 한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열심히 치료하려는 의사들의 의지를 믿고 의사들의 말을 따르고 잘 함께 상의해 나가면서 치료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파킨슨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